주택연금 신청 속여 10억 아파트로 7억. 대출받은 며느리 주식 투자 위해 시어머니 사기친 사연.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 76세예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4세부터 76세까지 2년간 겪은 일입니다. 며느리가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를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왜 며느리는 보험회사 가자고 하는지 알고 보니 보험회사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겁니다. 10억 아파트로 7억까지 대출받았어요. 며느리는 주택연금 110만 원을 매월 저한테 주고 자기는 대출 7억 가지고 주식 투자하려고 저를 속인 겁니다. 나중에 탄로 났습니다. 경찰에 고발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의 삶과 아파트 그리고 며느리 등장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1948년생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형제는 5남매였으며 저는 셋째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그때 남편 이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에 결혼했습니다. 22살이었어요. 신혼집은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15평짜리 전세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준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어요. 여보 힘들지? 괜찮아. 미안해. 아니야, 우리 함께 잘 살자. 응. 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일했고 태준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월급이 점점 올랐습니다.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탄생. 1973년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아기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 정말 귀엽네. 건강하게 키우자. 응. 성민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이었어요. 명자야,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러게. 대학도 좋은데 갈 거야. 응. 태준은 성민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1985년 드디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구의 30평짜리. 가격은 1억 원이었어요. 15년간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드디어. 이제 전세 안 살아도 돼. 행복하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살고 있는 집입니다.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성민이의 대학. 1991년 성민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잘했어. 성민이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도 좋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어요.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엄마, 나 학생회장 됐어. 대단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히히. 저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태준의 성공. 1990년대. 태준은 회사에서 계속 승진했습니다. 임원이 됐어요. 연봉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명자야, 나 이번에 임원 됐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월급 많이 올랐어. 얼마나? 연봉 1억 5천. 대단하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응. 저희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갔고, 좋은 차도 샀어요. 행복했습니다. 성민이의 취직. 1995년. 성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삼성전자였어요. 엄마, 나 삼성 들어갔어. 축하해. 고마워. 아빠처럼 잘할 거야. 응. 성민이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게 했고, 인정도 받았어요. 3년 만에 대리가 됐습니다. 엄마, 나 대리 됐어. 벌써. 응. 잘했다. 고마워. 태준의 죽음. 2010년. 남편 태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살이었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진단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보, 가지 마. 명자야. 제발. 사랑해.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렀어요. 성민이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아빠 보고 싶어. 나도. 힘내. 응. 하지만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삶. 태준이 떠난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아파트는 넓었지만 저 혼자였습니다.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빴고 자주 보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 잘 지내? 응. 외롭지? 괜찮아. 우리 집에 올래? 아니야, 여기가 좋아. 알았어. 성민이는 효자였습니다. 생활비도 보내줬고 자주 전화했어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성민이의 연애. 2015년. 성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여자친구. 어머, 정말. 응, 박지혜야. 지혜는 성민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 성민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지혜는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집이 강남이시네요. 응. 아파트 넓으시겠어요. 30평이야. 좋으시겠어요. 그래.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10억 정도. 대단하시네요. 지혜는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편했어요. 결혼 준비. 2016년. 성민이와 지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그래 축하해. 고마워. 지혜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성민이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예물을 샀어요. 성민이가 대부분 비용을 냈습니다. 엄마 결혼 비용 걱정 마. 고마워. 내가 다 낼게. 미안해. 아니야. 성민이는 효자였습니다. 결혼식 2016년 5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500명 왔습니다. 성민이는 멋진 신랑이었고 지혜는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모두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 제 아파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죠? 괜찮아.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아니야. 왜요? 여기가 좋아. 그러세요. 지혜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혼생활. 성민이와 지혜는 강남의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5평짜리 전세 8억. 성민이가 회사에서 대출받아 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야. 좋다. 구경할래? 응.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잘 꾸몄네. 지혜가 다 했어. 그래. 지혜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6개월 후, 결혼 6개월 후, 지혜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처음에는 좋았어요. 며느리가 챙겨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건강하세요. 응. 뭐 드시고 싶으세요? 괜찮아.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 지혜는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을 너무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서류도 보고 통장도 물어봤어요. 어머님 통장 어디 있으세요? 왜?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불편했습니다. 1년 후, 결혼 1년 후, 지혜는 더욱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 그리고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주택연금 아세요? 주택연금. 네. 그게 뭔데? 집 담보로 매달 돈 받는 거예요. 왜 그걸? 어머님 혼자 사시잖아요. 응. 생활비 필요하시잖아요. 성민이가 주는데. 그래도 더 있으면 좋죠. 글쎄.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계속 주택연금을 권했습니다. 주택연금 설명. 지혜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주택연금은 좋은 거예요. 그래.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집 가격에 따라 다른데요. 응. 어머님 집은 10억이니까요. 응.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네. 평생. 평생이요. 내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렇구나. 좋지 않으세요? 글쎄.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계속 권했습니다.
고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주택연금. 정말 좋은 건가? 매달 200만 원. 많은 돈이야. 하지만 집을 담보로. 괜찮을까? 성민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민아, 주택연금이 뭐야? 왜? 지혜가 하라고 하더라. 아, 그거. 뭔데? 집 담보로 돈 받는 거야. 그렇구나. 괜찮은 제도야. 정말. 응, 노후 생활비로 좋아. 그럼 해볼까? 엄마가 결정해. 알았어. 성민이도 찬성했습니다. 결심. 일주일 후. 지혜한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님. 주택연금 할게. 정말이요? 응. 잘 결정하셨어요. 고마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언제 할까? 빨리요. 왜? 빨리 하실수록 많이 받으세요. 그래. 다음 주 어때요? 좋아. 그럼 준비할게요. 알았어. 지혜는 기뻐했습니다. 서류 준비. 다음 주. 지혜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사인하세요. 뭐야? 주택연금 신청서요. 알았어. 여기요. 응.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잘하셨어요. 고마워. 이제 보험회사 가야 해요. 보험회사. 네. 왜? 거기서 처리해요. 그렇구나. 언제 갈까요? 내일. 좋아요. 지혜는 웃었습니다. 의문. 그날 밤.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험회사. 주택연금을 보험회사에서 하나. 이상한데. 유튜브를 켰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검색했어요. 영상이 나왔습니다. 주택연금 제대로 알기.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보험회사가 아니네. 이상했습니다. 다른 영상도 봤어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가 거짓말을 한 건가? 왜 보험회사라고 했지? 불안했습니다. 확인. 다음 날 아침. 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님. 주택연금은 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아, 맞아요. 그런데 왜 보험회사가 거기서 상담해요? 상담. 내 공사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구나. 걱정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보험회사 방문. 오후 2시. 지혜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가요. 응. 차를 타고 갔습니다. 30분 후. 보험회사에 도착했어요. 큰 빌딩이었습니다. 한국생명보험이라고 써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상담실로 갔어요. 상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주택연금 신청하시죠? 응. 집이 10억이시네요. 응.
그럼 매달 110만 원 받으실 거예요. 110만 원. 네. 지혜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 그건 뭐 최대 금액이에요. 그렇구나. 110만 원도 많아요. 그래. 평생 받으세요. 알았어.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응.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으실 거예요. 대출. 네. 왜? 집 담보로요. 얼마? 7억. 뭐? 놀랐습니다. 왜 대출을 받아?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주택연금은 공사에서 하는 거잖아. 여기도 비슷해요. 아니야. 어머님.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정말. 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이미 사인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실행과 의심 그리고 진실 발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실행. 일주일 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7억.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통장에 7억이 들어왔어. 네. 이게 뭐야? 대출이요. 왜 이렇게 많아? 집 담보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매달 11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걸로 이자 내시면 돼요. 이자. 네. 얼마? 한 달에 300만 원이요. 뭐? 충격받았습니다. 300만 원. 11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내. 그럼 마이너스잖아.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부족한 거 제가 드릴게요. 정말. 네.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첫 달. 정말 1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그리고 이자 300만 원. 나갔어요. 마이너스 190만 원. 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네. 이자가 300만 원이야. 네. 11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알아요. 그럼 190만 원 부족해. 제가 드릴게요. 정말. 네. 지혜는 19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둘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0만 원 들어오고 300만 원 나가고 지혜가 190만 원 보내줬어요. 하지만 셋째 달, 지혜가 돈을 늦게 보냈습니다. 지혜야, 돈 보냈어. 아, 깜빡했어요. 빨리 보내줘. 네, 곧 보낼게요. 이틀 후에야 보냈어요. 불안했습니다. 성민이한테 상담. 성민이한테 말했습니다. 성민아. 응, 엄마. 주택연금 이상해. 왜? 매달 110만 원 받는데 이자가 300만 원이야. 뭐? 지혜가 190만 원 보내줘. 이상한데. 그치.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성민이는 지혜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괜찮다고 했대요. 엄마, 지혜가 괜찮대. 정말. 응.
그렇구나. 걱정 마. 알았어.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6개월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었어요. 110만 원 들어오고 300만 원 나가고 지혜가 190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혜가 돈을 안 보냈어요. 지혜야, 이번 달 돈. 아, 그거요. 응. 못 보내겠어요. 왜? 돈이 없어요. 뭐? 최근에 손해봤어요. 무슨 손해? 주식이요. 주식. 네, 잃었어요. 얼마? 2억이요. 뭐? 충격받았습니다. 진실 추궁. 성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지혜가 주식한대. 뭐? 2억 잃었대. 무슨 소리야? 나한테 보낼 돈도 없대. 엄마, 내가 알아볼게. 응. 성민이는 지혜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진실. 다음 날 성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성민아. 큰일 났어. 왜? 지혜가 엄마 집으로 대출받은 7억으로 주식했어. 뭐?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럼 내가 받은 건? 그건 대출 이자의 일부야. 일부. 응, 실제로는 한 달에 이자가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응, 지혜가 390만 원을 자기가 내고 있었어. 그랬구나. 그런데 주식 잃으면서 못 내게 된 거야. 지혜가. 응.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였어요. 분노. 성민아, 지혜가 날 속였어. 알아. 7억을 주식에. 응. 허락도 없이. 미안해, 엄마. 너는 알았어. 아니야, 나도 몰랐어. 정말. 응, 지혜가 숨겼어. 그렇구나. 엄마, 미안해. 괜찮아. 이제 어떡하지? 대출 갚아야지. 얼마? 7억. 그렇게 많이. 응. 어떻게? 내가 갚을게. 성민아. 엄마 걱정 마. 고마워. 성민이는 울었습니다. 지혜 대치. 그날 저녁. 성민이는 지혜와 대치했습니다. 집에서요. 지혜야. 응. 엄마 집으로 대출 받아서 주식한 거 맞지? 응.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안 하게 할 것 같아서. 당연하지.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알아. 7억 잃었잖아. 2억만 잃었어. 뭐? 5억은 아직 주식에 있어. 그것도 위험하잖아. 더 벌 수 있어. 말도 안 돼. 당신이 뭘 알아? 지혜는 소리쳤습니다. 이혼 결심. 성민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응. 지혜랑 이혼할게. 정말. 응. 그래. 못 살겠어. 알았어. 엄마, 미안해. 괜찮아. 성민이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혜의 반응. 지혜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싫어. 왜? 우리 잘 살 수 있어. 못 살아. 주식으로 돈 벌면 돼. 그게 되겠어. 될 거야. 안 돼. 당신이 뭘 알아. 지혜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지혜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정말. 응. 재산 분할은 반반. 7억 대출은 당신이 갚아. 뭐, 당신이 쓴 거잖아. 하지만 당신 책임이야. 알았어. 지혜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혼. 2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 대출 7억은 지혜가 책임. 성민이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엄마 이혼했어. 그래. 이제 편해. 다행이다. 응. 하지만 대출 7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지혜가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3개월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대출 이자를 안 냈어요. 한 푼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명자 씨. 네. 대출 이자 연체됐습니다. 얼마? 1,500만 원입니다. 뭐? 3개월치입니다. 지혜가 내야 하는데 계약자가 이명자 씨입니다. 하지만 빨리 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위기. 성민아.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어. 뭐라고? 이자 1,500만 원 내래. 엄마 돈 있어. 없어. 그럼 어떡해? 내가 낼게. 성민아. 괜찮아. 미안해. 아니야. 성민이가 1,5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이자가 나갈 거예요. 500만 원. 계속 낼 수 없었습니다. 결심. 성민이와 상의했습니다. 성민아, 이제 어떡하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 응. 하지만 여기서 40년 살았는데. 알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구나. 미안해, 엄마. 괜찮아.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 매매. 한 달 후.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맡겼어요. 10억에. 금방 팔렸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계약금 1억 받고 잔금 9억 받았습니다. 그중 7억으로 대출을 갚았어요. 남은 돈은 3억.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성북구 15평. 2억 5천. 남은 5천만 원은 생활비로 썼어요. 이사했습니다. 40년 살던 집을 떠났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성민아, 고마워. 뭐가? 도와줘서. 당연한 거야. 새 집 작지. 괜찮아. 혼자 살기 충분해. 응. 성민이는 짐을 날라줬습니다. 정리. 새 집에 정리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혼자 살기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40년 살던 집, 10억짜리 아파트, 다 잃었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3번째는 경찰 고발과 재판 그리고 처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발 결심. 성민이와 상의했습니다. 성민아. 응, 엄마. 지혜를 고발하고 싶어. 고발. 응. 무슨 죄목으로? 사기. 응, 날 속였잖아. 맞아. 주택연금이라고 하고 대출받게 했어.
그렇지. 허락도 없이 7억 썼고. 맞아. 이건 사기야. 엄마 맞아. 고발하자. 알았어. 성민이도 동의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성민이와 함께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주택연금이라고 속이고 보험회사 가서 대출 7억 받게 하고 그 돈으로 주식했다고 모두 말했어요.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심각하네요. 네. 사기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횡령죄도요. 횡령죄요. 내 허락 없이 돈 쓴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발하시겠어요? 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장 제출. 일주일 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요. 피고발인 박지혜. 죄목 사기 및 횡령. 내용 시어머니를 속여 7억 대출받게 하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함. 증거 대출 서류. 통장 내역. 주식 거래 내역.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네. 조사. 한 달 후 경찰이 지혜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서로 불렀어요. 박지혜 씨. 네. 시어머니한테 대출받게 한 거 맞죠? 네. 왜요? 주택연금이라고 했어요. 주택연금이요. 네. 거짓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았잖아요.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알아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7억 어디 썼어요? 주식이요. 허락받았어요. 받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네요. 아니에요. 지혜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 조사. 저도 조사받았습니다. 이명자 씨. 네. 대출 동의하셨어요. 네. 왜요? 주택연금이라고 해서요. 주택연금이요. 네. 보험회사 간 거 아세요? 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그럼요.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으셨어요. 네. 7억 어디 쓴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언제 아셨어요? 6개월 후요. 그때요. 네.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은행 조사. 경찰은 은행도 조사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확인하고 통장 내역을 봤어요. 7억이 지혜 계좌로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산 것도 증거가 명확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판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소. 2달 후 검찰이 지혜를 기소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두 가지 죄목. 재판이 시작됐어요. 1차 재판. 석 달 후.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저와 성민이, 지혜와 지혜 변호사,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 박지혜는 시어머니 이명자를 속여 주택연금이라고 하며 보험회사에서 7억 대출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기 및 횡령입니다. 지혜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 동의를 받았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대출 서류, 통장 내역, 주식 거래 내역 모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2차 재판. 한 달 후.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증언했어요. 증인 이명자 씨. 네. 피고가 당신을 속였나요? 네. 어떻게요? 주택연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요.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았어요. 동의하셨나요? 주택연금인 줄 알고요. 7억 쓴 거 아셨나요? 몰랐어요. 언제 아셨나요? 6개월 후요. 피해가 얼마인가요? 집을 팔았어요. 집을요. 내 40년 살던 10억짜리요. 판사가 지혜를 받습니다. 피고 변론하세요.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혜의 고백. 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주식으로 돈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속였나요? 네. 악질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판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3차 재판. 한 달 후.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민이가 증언했어요. 증인 이성민 씨. 네. 피고는 당신 아내였죠? 네.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언제 아셨나요? 6개월 후입니다. 어떻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추궁했습니다. 피고가 인정했나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이혼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 한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박지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7억 원. 실형이었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성민이도 울었어요. 엄마 끝났어. 응. 지혜가 처벌받았어. 다행이야. 엄마 미안해. 괜찮아. 배상. 하지만 배상금 7억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한테 돈이 없었으니까요. 주식으로 다 잃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배상금 받기 어렵겠습니다. 왜요? 피고한테 재산이 없어요. 그렇군요. 주식으로 잃었어요. 알겠습니다. 포기하시겠어요?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 정리. 저는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15평 아파트.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혼자 살기엔 괜찮았습니다. 성민이가 자주 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불편하지.
괜찮아. 미안해. 아니야. 성민이는 효자였습니다. 생활비도 보내줬고 자주 찾아왔어요. 네 번째는 새 삶과 성민이의 재혼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3살. 새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적응했어요. 작지만 편했습니다. 성민이가 자주 왔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명자 씨 새 집 어때? 좋아. 작지 않아. 혼자 살기 괜찮아. 다행이다. 응. 친구들은 위로해줬습니다. 취미. 요즘은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요. 일주일에 3번. 명자 씨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계속 하세요. 네. 요가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몸도 건강해졌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요. 금융 사기 피해 상담. 제 경험을 나눠요. 저도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그래요. 7억 사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주택연금이라고 속였어요.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피해 노인들한테 경각심을 줍니다. 보람 있어요.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새 집에서, 새 동네에서, 새 친구들과 행복했습니다. 성민이도 자주 왔고, 건강도 좋았어요. 엄마 요즘 어때? 좋아. 건강하시지? 응. 다행이야. 고마워. 성민이의 새 연애. 2년 후. 성민이가 새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후배였어요. 이름은 최수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여자친구. 어머. 수진이야. 수진이는 성민이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 성민이 오빠 잘 부탁드려요. 그래.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지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따뜻했고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죠? 응, 괜찮아.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마워. 수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 후. 6개월 후. 수진이는 정말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와서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도 진심으로 대했어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성민이의 재혼. 1년 후. 성민이와 수진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축하해. 고마워.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 행복하게 살아라. 응. 성민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결혼식. 2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성민이는 멋진 신랑이었고, 수진이는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성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수진이가 좋은 며느리여서 감사했어요. 손주.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녀였어요. 이름은 이서연.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병실에 누워 있었고 성민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딸이야. 어머, 귀엽다. 그치? 안아봐. 응.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서연아, 할머니야. 서연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같이 사는 제안. 출산 후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같이. 네. 괜찮아. 왜요? 너희 집 좁잖아.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셔야 서연이 봐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제발 오세요. 알았어. 정말이요? 응. 고마워요. 저는 성민이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 성민이네 집은 25평이었어요. 좁지 않았습니다. 방이 3개 있었고 거실도 넓었어요. 어머님, 여기 어머님 방이에요. 고마워. 편하게 쓰세요. 그럴게. 방을 정리했습니다. 편했어요. 수진이가 잘 챙겨줬습니다. 서연이 돌보기. 저는 서연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수진이가 일 나가면 제가 봤어요. 서연아, 할머니야. 응애. 배고프지? 응애. 밥 줄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줬어요. 재웠습니다. 서연이는 천사 같았어요. 행복한 나날. 매일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민이가 출근하고 수진이도 출근했어요. 저는 서연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서연이 돌보고 청소하고 요리했어요. 저녁에 성민이와 수진이 돌아오면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며 지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5번째는 현재와 지혜의 출소 그리고 행복한 결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76세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성민이와 수진이와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가 웃으며 뛰어옵니다. 할머니. 응, 서연아. 안아줘. 그래.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연이 성장. 서연이는 3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 갔다 왔어. 어서 와. 재밌었어.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잘했네. 할머니 봐. 서연이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아빠와 엄마와 서연이 넷이 손잡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친구들도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요. 명자 씨. 응. 요즘 어때? 좋아. 손주 잘 크지? 응, 건강해. 다행이야.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요. 강연. 요즘은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 예방. 제 경험을 나눠요. 저는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어떡해요? 주택연금이라고 속여서 7억 대출받게 했어요. 그래서요. 그 돈으로 주식했어요.
충격이네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요. 한 달에 2번, 여러 곳을 다니며 강연합니다. 방송, 6개월 전,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 사연 들려주세요. 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주택연금이라고 속인 것, 보험회사 가서 7억 대출받게 한 것, 그 돈으로 주식한 것, 집 팔게 된 것, 경찰 고발한 것, 재판 받은 것, 모두 말했어요. MC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가족 덕분이에요.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방송 반응이 좋았습니다. 책. 올해 초. 책도 냈습니다. 제목은 며느리의 배신. 제 경험을 솔직하게 썼어요. 지혜한테 속은 것, 대출받은 것, 집 한 것, 고발한 것, 재판 받은 것, 회복한 것, 모두 담았습니다. 책이 잘 팔렸어요. 5,000부. 많은 분들이 읽어줬습니다. 서평도 좋았어요. 경각심을 줘요. 조심해야겠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꼭 읽어보세요. 감사했습니다. 지혜 출소. 작년. 지혜가 출소했습니다. 3년 만이에요. 성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응. 지혜가 나왔대. 그래. 혹시 찾아오면 경찰 불러. 알았어. 조심해. 응. 하지만 지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근황. 지혜는 지방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연락도 끊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성민이도 안도했습니다. 엄마 지혜 소식 없어. 다행이다. 응.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래.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응. 감사. 매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성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수진이가 좋은 며느리여서. 서연이가 건강해서. 친구들이 있어서. 지혜한테서 벗어난 것도. 강연할 수 있는 것도. 책 쓴 것도. 모든 게 감사해요. 서연이와의 시간. 요즘은 서연이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공원 가고, 그림 그리고, 책 읽고, 노래 부르고, 할머니, 응, 사랑해. 나도.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성민이의 성공. 성민이는 회사에서 계속 승진했습니다. 상무가 됐어요. 엄마 나 상무 됐어. 축하해. 고마워.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정말이야. 성민이는 효자입니다. 수진이의 사랑. 수진이는 저를 친엄마처럼 대합니다. 매일 챙겨주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없어. 다행이에요. 고마워. 수진아. 네.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에요. 정말이야. 고마워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건강. 건강도 좋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요가하고 충분히 자요. 병원 검진도 받았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요. 다행이네요. 당뇨도 없으세요.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럴게요.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여행. 올해 여름.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4명이 함께. 할머니 바다야. 와 예쁘다. 사진 찍자. 그래.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추억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응. 놀아줘. 그래. 뭐하고 놀까? 소꿉놀이. 좋아. 서연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성민이와 수진이도 함께 왔어요. 다 같이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고 새들이 날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평화였습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 나도. 평생 함께하자. 응.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혜의 사기도, 7억 대출도, 집 한 것도 모두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제는 평화만 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특히 성민이와 수진이와 서연이에게, 그리고 저를 속였지만 결국 처벌받은 지혜에게도 그 일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중요함, 사랑의 힘, 모두 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